썸머슬램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가 좀 멋있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컬러가 좀 약간 다이너마이트랑 좀 비슷해서 또 많은 화제를 모았던 썸머슬램의 포스터 저는 좀 멋있게 좋게 봤습니다. 2026년 8월 2일 그리고 3일 양일간 펼쳐지게 되겠고 여러분들 오전 9시도 아니고 8시도 아닙니다. 7시입니다. 7시. 7시라는 게 중요해요. 일요일, 월요일 오전 7시에 진행된다. 또 여기에 지역을 둔 고향 스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스타들이 모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똥총 나추 프리뷰 드디어 보는군. 아니 일리미네이션 챔버 다 맞췄잖아. 모든 경기 결과. 심지어 등장 순서도 랜디 오튼 하나 빼고 다 맞췄잖아. 여성 경기 등장 순서 다 맞추고. 그죠? 싱글 매치 니가이디스 대 군터의 경기가 되겠고요. 건틀릿을 완성해가는 장군님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WWE 존시나, WCW의 골드버그, TNA AJ, NW의 니가이디스 계속해서 건틀릿을 완성해 나가는 군터 거의 뭐 타노스예요. 그죠? 그래서 니가이디스가 3년 만에 복귀합니다. 3년 만에 복귀전을 치르게 되겠고 둘의 사상 첫 맞대결이에요. 그래서 코디 로즈와의 경기에서 억울함이 폭발하자 단장 니가이디스에게 화풀이를 여러 번 했고 니가이디스도 참다 이제 기자회견에서 공격하면서 경기가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단장직을 내려놓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장직을 실제로 내려놓는다에 사인을 했고 WWE도 이 경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좀 무기를 막 엄청 열심히 쓰진 않더라도 니가이디스를 좀 철저하게 박살내지 않을까? 처절하게 박살내지 않을까? 전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군터가 좀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니가이디스가 또 선수를 오래 할 것 같진 않고 많이 할 것 같지 않고 이날 이후로 뭐 스맥다운의 브랜드의 선수 로스터로 합류한다. 전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니가이디스가 이 경기 끝나고 좀 눈물을 글썽거리지 않을까? 전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니가이디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수로서 성불할 수 있겠죠. WWE에서 경기를 치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썸머슬램이라는 대형 이벤트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거 거기서 패배하고 나서 아마도 좀 은퇴 비슷한 세그먼트를 하지 않을까? 세레머니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예측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매그너스의 은퇴 경기 그니까요. 니가이디스가 이기는 건 전혀 상상이 안 되긴 하죠. 이건 1일차 짬짜리일 듯. 뭐 전 1일차여도 좋아요. 니가이디스의 TNA하고 NWA 커리어를 봐온 이상 저도 니가이디스의 경기를 중계하는 것도 저한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뇌전은 끝까지 해야 예술이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걸 알겠는데 군터가 과연 반등을 하니까요. 군터가 결국에 NWA라는 건틀렛을 맞춘다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뇌절을 했으니까 이제 와서 멈추는 것도 이상해. 갑자기 니가이디스한테 져봐. 얼마나 기괴해. 그죠? 라밴댐 제리코도 먹어야 진짜 뇌절인데. 그니까 라밴댐을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죠? ECW의 건틀렛 ECW의 이 건틀렛 한번 껴야 되는데. 그죠? 저는 뇌절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챔피언 된 다음에 선역한테 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 6인 태그팀 매치가 되겠는데요. LA 나이트, 로이스 키스, 솔로 시코아 대 우소주와 제이콥 파투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솔로를 지향 시코아라고 카피라인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나는 솔로가 되고 싶은 솔로 시코아가 되겠고 이 솔로 시코아를 어떻게든 블러드라인의 가족에 넣으려는 우소 형제들 그리고 제이콥 파투의 움직임이 충돌하는 경기가 되겠죠. 그래서 재밌는 점이 이 8년 전에는 인디 때 태그팀 파트너였어요. 로이스 키스하고 제이콥 파투. 이 8년 전에 인디에서 둘이 태그팀 오래 했어요. 처음에는 상대로 만났다가 나중에 태그팀으로 뭉쳐서 활동 오래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리키시 단체에서도 경기 몇 번 했었죠. 그래서 스토리 라인은 이 블러드 라인이 제이콥 파투도 이제 포섭했고 이제 솔로 시코어마저 포섭하려고 형제들이 계속해서 가입해라 이러는데 솔로 시코어가 싫어. 나는 형들 싫어. 난 혼자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블러드라인을 극혐하고 있는 나이트가 솔로 곁에 씁니다. 블러드라인을 극혐하는 나이트가 솔로랑 같은 편을 맺는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솔로 시코하고 경기를 그만하고 싶어서 각본진에게 어필해서 로우로 이적한 LA 나이트거든요. 그래서 솔로 시코랑 레슬링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어필해서 비전을 상대하러 로우로 이적했던 LA 나이트인데 지금은 또 블러드라인하고 대립하면서 솔로 곁에 쓰는 게 새삼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로이스 키스 역시 이 솔로가 타마통과하고 MFT 할 때 로이스 키스 너 들어와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들어왔는데 로이스 키스가 막상 솔로가 되고 나니까 불쌍했는지 로이스 키스도 솔로 곁에 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러드라인과 반 블러드라인의 3대3 경기가 확정이 됐어요. 이제 어느 쪽이 이기게 될지는 그룹의 기강을 봐줄 것이냐 아니면 솔로가 선역으로 좀 부스트를 해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갈림길에 전 서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러드라인이 승리를 해서
블러드라인의 기강을 좀 올려주고 솔로 시코아도 선역으로서 좀 약간 실현을 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대 스테이블에 맞서는 고독한 기사, 무너뜨리지 못함, 솔로 시코아, LA 나이트 주연, 솔로를 믿지 마세요. 솔로가 결국에는 블러드라인에 합류할 것이다. 굳이 LA 나이트를 배반할 것이다. 저는 이 솔로가 좀 진정성이 있는 턴페이스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블러드라인이 이겨서 솔로 시코아를 핍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솔로가 좀 이제 좀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다음 페이퍼뷰가 됐든 로우에서 해도 되고요. 솔로 시코아의 가입방을 건 경기가 한 번 더 열리지 않을까. 솔로가 좀 마지막 자신의 가입을 건 경기를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이 경기를 패배함으로써 결국에 가입을 건 경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솔로가 선역으로서 실현을 받을 것 같아요. 실현. 그래서 저는 이 6인 태그팀 매치가 블러드라인이 이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블러드라인 들어가면 솔로 없는 것이 유쾌한 솔로가 더 낫습니다. 저도. 그니까. 그래서 요 경기는 지고 나중에 가입방 경기할 때 그 가입방 경기를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솔로 시코아가 블러드라인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서 약간 궤도버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유쾌한 선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솔로 선역 반응 좋던데요. 그래서 솔로가 져야지 반응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번에 져가지고 친구들이 도와줬는데도 져. 그러니까 이제 블러드라인 가입방 경기를 한 번 더 해야 돼. 너 이번에 졌으니까 너 족장님의 명령으로 블러드라인에 가입해. 그러니까 솔로가 한 번만 더 기회 줘. 나 이번에도 지면 진짜 가입할게 해갖고 블러드라인 가입방 경기를 아마 솔로가 그때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이번 서머슬램은 지고 나중에 가입방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가입방을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솔로가 계속해서 솔로가 되지 않을까. 솔로는 솔로로 다녀야지. 그니까 이름값 해야지. 삼치 특징이 여론 보는 거라 그냥 솔로 턴패하게 할 듯. 원래 여론을 더럽게 안 보다가 이번 레슬매니아 때 좀 약간 보는 것 같아요. 이 브록 레스너 오바페미 경기를 성사시킨 게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이었죠. 다음 경기입니다. 6인 태그팀 매치 페이타 인플루언스 대 벨라 트윈스와 페이지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세대 간의 대충돌 이렇게 카피라인을 잡아봤고요. 니키 벨라는 3월 27일 스맥다운 경기 이후에 첫 경기예요. 이제 본인이 롤업하는 과정에서 샬럿 플레의 엉덩이에 발목이 끼게 되면서 발목 부상을 당했죠. 니키 벨라. 그래서 발목을 수술했고요. 재활이 끝나서 이제 복귀합니다. 지난 세르데이 메인 이벤트에서 뉴 태그팀 챔피언이 된 페이타 인플루언스 줄여서 페인 이렇게 써봤는데 지난 세나메에서 태그팀 챔피언이 된 페인입니다. 페인. 약간 나루토 그 그룹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스맥다운에서 또 컴백한 니키 벨라가 되겠고요. 니키 벨라가 이제 페이타 인플루언스도 3명이니까 뒤풀이 당할 뻔한 이 자매 브리벨라 그리고 본인의 친구 페이지를 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3대3 경기가 썸머슬램으로 확정이 됐어요. 뭐 경기 결과는 당연히 니키 벨라가 이제 컴백발로 당연하게 이길 것 같고요. 이 경기가 제발 월요일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2일차에 제가 중계하지 않을 때 열렸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냥 니키 벨라가 이길 것 같다. 또 이번에 레거텍 2.0이라고 TKO의 기술 이름을 바꿨더라고. 이 레거텍이 원래 토철액 자세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기술이었는데 이제 본인의 목이 너무 아프다. TKO로 기술 이름을 바꿨는데 TKO를 이제 레거텍 2.0으로 기술 이름 바꿨습니다. 아무튼 니키가 이기겠죠? 네, 접대 경기. 그니까요. 벨라가 이기고 나서 태그팀 타이틀을 원래 레슬매니아에서 그 자매가 도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은근슬쩍 그 자매로 재도전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우리가 6인 태그팀 매치 이겼어. 우리 자매가 태그팀 매치 도전하겠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기대를 해봐요. 다음 경기입니다.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리브 모건 대 이오 스카이 경기가 되겠는데요. 카피라인은 그냥 뱉고 쉬어라 이렇게 카피라인을 써봤어요. 네, 리브 모건 안티 아닙니다. 저 리브 모건 원래 좋아했어요. 리브 모건이 이제 레슬매니아에서 획득하고 나서 106일째 보유 중인데 첫 방어전이에요. 첫 방어전. 레슬매니아 이후로 방어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상대 전적은 리브 모건이 2대0으로 유리하고 있었는데 이번 퀸 오브 더 링 결승에서 처음으로 졌죠. 리브 모건이. 그래서 이제 썸머슬램에서는 상대 전적이 2대1입니다. 그래서 퀸 오브 더 링 결승전의 재경기 이오가 승리했고요. 우승했고요. 도전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썸머슬램에서 레슬매니아를 패싱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AS를 받아서 이오 스카이가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리브의 무방어전은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그때 레슬매니아 대립 과정에서 커다란 혹이 나기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좀 의료적으로 보호받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오가 승리 후에 리브가 좀 휴식하지 않을까? 원래 쉬고 있었다. 원래 쉬고 있었긴 했는데 원래도 쉬고 있었지만 이오 경기에서 패배하고 나서 아예 오프 스크립트 아예 각본에서 나가리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록센아 통수 치자. 그니까 록센이 뒤통수 쳐서 리브 모건이 타이틀을 잃고 거기서 리브 모건이 각본상 아예 나가리 됐다가 리브 모건이 몇 개월 쉬어. 그래서 컴백해가지고
록센하고 대립하지 않을까. 저도 약간 이런 그림도 보고 있어요. 리브는 바케르 부상 때문에 가본이 꼬인 듯. 저 말도 정말 맞는 말인 게 지금 보시면 이미 바케르도 그때 발목 부상이었어. 발목 부상인데 레슬매니아 때 내려놓으려고 꾸역꾸역 계속해서 타이틀 안 내려놓고 있었잖아. 그러다가 리브 모건도 머리에 혹이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리브 모건이 스테파니 바케 너 쉬어 이러고서 이제 바케를 이제 이겼어. 이제 챔피언 이랬는데 본인도 머리가 아파. 이건 제 추측이에요. 이건 제 추측인데 본인도 머리가 아파. 그래서 106일 동안 방어전 한 번도 안 했죠. 예. 썸머슬램까지 꾸역꾸역 참고 있어. 썸머슬램 때 내려놔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썸머슬램에서 첫 방어전 치릅니다. 그러면 또 이호가 너 쉬어 이러고 이제 이호가 챔피언 되겠죠. 그 과정에서 몇 개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리브 모건이 정확히는 저는 추측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리브 모건이 제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 방어전 한 번도 안 하는 게 확실히 정상 컨디션은 아니야. 그죠? 컨디션 좋았으면 방어전 했겠지. 로우에서 하든 뭐 PLA에서 하든 세나메에서 하든 했겠지. 안 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몇 개월 쉬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이 있으려면은 록센 같은 선수가 배신해야 된다. 배신해가지고 뒤풀이 당해가지고 막 몇 개월간 못 나올 것 같은 굉장한 장면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오 스카이가 승리하고 나서 아마 록센님 막 퍽퍽퍽 때리지 않을까. 너는 이제 챔피언도 아니고 넌 쥐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록센님 막 패갖고 막 리브가 막 피 철철 흘리면서 몇 개월 쉬어야 되지 않을까. 원래 떡더비는 휴가 가려면 대판 얻어 맞아야 됩니다. 아마 리브 모건도 그에 준하는 배신을 당하지 않을까. 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호는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그죠? 이호 무조건 이길 것 같고 이호도 이날 챔피언으로서 쇼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무방어전은 그냥 리아 대 리브 크주 경기 성사시키려고 어거지로 안 치른 것 같음. 그러면은 크주에서 경기하기 위해서 리브가 이긴다는 건가? 경기는 계속 치르지 않았나. 퀸 오브 더 링까지 뛰었는데 그 뒤로 방어전을 안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방어전을 한 번도 안 치르는 데는 좀 사연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태그팀으로 좀 보호된 경기만 치르고 있기 때문에 리브 모건이 어쨌든 간에 무방어전인 데에는 이유가 있고 여기서 이기는 게 더 기괴하지 않을까? 좀 기괴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램의 40 이후에 리아 휴식기 때문에 램의 끝나자마자 리브가 리아 조지면서 휴식기 줬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벨트를 부상당한 선수들한테 쟁여두는 건지. 그니까요. 그래서 빨리 좀 건강한 선수가 챔피언 됐으면 좋겠고 뭐 리브가 뭔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연이 있어요.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헬리너스의 매치 오바 페미 브록 레스너 3부작 중에 최종장. 레슬매니아에서는 오바가 이겼고 클래싱 이탈리아에서는 레스너가 이겼고 해서 1대1 이제 마지막 최종전 치를 것 같고 재밌는 점은 오바 페미는 첫 번째 헬리너셀이 되겠는데 브록 레스너는 02년도 헬리너셀 치렀고 언더테이커랑 15년도 헬리너셀 치렀고 언더테이커랑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헬리너셀을 하고 있죠. 02 15, 26 이렇게 헬리너셀을 하고 있는 브록 레스너. 이 선수도 언더테이커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랑은 처음으로 헬리너셀을 하게 되네요. 여러모로 재밌는 기록이 많은 헬리너셀 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썸머슬램에서 자신의 킹 오브 더 링 우승 권리를 쓸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레스너가 등장하면서 로우블로우를 가격하게 되면서 오바가 역시 난 안되겠다. 킹 오브 더 링이고 뭐고 나는 브록 레스너 먼저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오바가 재도전 의사를 밝히니까 브록도 마이크를 쥐고 있었고 그래 3차전 해야지. 그러면 헬리너셀로 하자. 이렇게 브록 레스너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둘의 3차전이 헬리너셀로 치러지게 되겠는데 당연히 오바 페미가 승리해서 횃불을 넘겨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레스너 또 은퇴 번복하는 건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레스너가 은퇴를 할지 안 할지 이걸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헬리너셀을 무조건 본인의 고향 미네소타에서 패배할 것 같은데 여기서 패배하고 또 한번 글러브를 막 벗게 될지 아니면은 그냥 패배한 선수로 남게 될지. 이게 지금 내년도 사우디 레슬매니아까지 낭낭하게 사우디 머니를 챙길 거다 이런 예측도 있거든요. 그래서 레스너가 본인의 고향에서 패배하고 은퇴할지 아니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를 계속할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날 헬리너셀 경기 패배하고 나서 글러브 벗고 바지 벗고 부츠 벗고 뭐 이러면 은퇴겠지만 만약에 안 벗는다? 이러면 내년 레슬매니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 때마다 글러브 벗는 기믹 그러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 그러면 너무 헷갈릴 것 같고 이번에는 아마 안 벗지 않을까. 애초에 은퇴를 안 할 거라면 이번에도 벗는다면 진짜지 않을까. 전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 벗어요? 프로 법방. 그래서 저는 좀 저번보다 더 확고한 은퇴 의지를 밝히려면은 바지도 벗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언디스피트 WWE 챔피언십 CM 펑크 대 코디 로즈, 세스 대 로만이 2일차에 메인 이벤트로 홍보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 브랜드의 메인 챔피언십은 1일차에 있지 않을까. 과연 헬인어셀을 뚫고 메인 이벤트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근데 메인 이벤트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이건 펑크가 정배일 때 펑크가 이기겠지 해서 이거 카피라인을 스맥농가 살리기 대작전 이렇게 썼는데요. 또 펑크가 실제로 스맥다운을 살리기 위해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투입되자마자 첫 번째 타이틀전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방어전이 되겠는데 이거 설마 질까 싶어요. 그죠? 2008년에 로우에서 1승 1패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무려 18년 만에 3차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첫 번째 경기 2008년에 첫 번째 로우에서는 펑크가 이겼고요. 그러고 나서 2008년에 또 한 번 또 붙었는데 로우에서 그때는 코디가 카운트아웃으로 이겼어요. 카운트아웃으로. 펑크를 상대로 3카운트를 따본 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1승 1패지만 느낌이 달라요. 펑크는 3카운트를 이겼고 코디는 카운트아웃으로 이겼기 때문에 좀 더 펑크가 약수 우위 이렇게 보여집니다. CM 펑크는 이제 7월 6일 로우에서 시카고 로우에서 세미제인의 9일 천하를 만든 뒤에 첫 방어전입니다. 그래서 9일 천하로 만든 세미제인 엉엉 울고 있죠. 원래는 코디가 경기하라고 했던 그 경기를 이제 군터가 기습하면서 펑크가 대신 도전하게 되었고 결국에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사이가 너무 좋아서 태그팀 챔피언도 도전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세나메가 종료 후에 승리하고 나서 펑크가 벨트를 어깨에 매다가 그 벨트 스트랩에 코디의 눈을 때렸어요. 그래서 코디가 삐졌습니다. 코디가 삐졌고 펑크도 성나가서 계속해서 사과했는데도 화내니까 결국에 썸머슬램 기자회견에서 펑크가 이제 코디 로즈 얼굴을 밀칩니다. 얼굴 밀치고 너 벨트로 때린 거는 고의가 아니어서 사과했는데 이건 고의야! 이러고서 얼굴을 딱 밀쳤어요. 그래서 둘 간의 감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사이가 너무 좋아서 태그팀 챔피언 벨트도 같이 도전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좀 그러기 힘들어졌죠. 그래서 CM 펑크가 뭐 비록 사소한 걸로 사이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한마디만큼은 뼈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 케빈 오웨스도 그렇고 뭐 세미 제인도 그렇고 랜디 오튼도 그렇고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친구를 다 잡아먹었잖아. 이제는 나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얘기한 게 그나마 이번 대립에 가장 깊이 있는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둘 간의 우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장면들이 있지 않을까. CM 펑크, 코디 로즈, 로만 레인즈, 세스 롤린스 이 네 명이서 지금 뭐 유리천장이다. 뭐 로펑코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펑코셰가 다 해먹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네 명은 위클리 쇼에 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기로 실천하거든요. 그래서 펑크가 어쨌든 이 코디 로즈하고 또 명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둘이 또 경기가 폼이 좋으니까 굉장한 경기가 나올 것 같은데 중간에 둘 간의 우정을 두고서 좀 갈등을 빚는 이거를 때려 말어 약간 이런 장면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둘이 사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쨌든 펑크가 이길 것 같습니다. 펑크가 이길 것 같고 둘 중에 한 명이 턴일 되는 장면보다는 약간 턴이 할랑말랑 정도? 그 정도 갈 것 같고 그래서 펑크가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둘 간의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3차전이 레슬매니아에서 열리지 않을까, 거기서 코디가 이기지 않을까, 전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대결은 펑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치졸 로즈, 그니까 그게 뭐야, 이 벨트 스트랩에 눈 맞았다고 성나가갖고 형 이게 뭐야 왜 때렸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없어 보이긴 했는데 저는 이게 없어 보이는 이유가 1차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둘이서 할 말이 많은데 그 할 말을 좀 더 명분 있는 말은 코디 로즈가 챔피언 될 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없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 좀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코디 로즈가 이제 본인의 아버지를 욕보인 랜디 오튼을 혼내기 위해서 WWE에 입성하잖아요. 옛날에 그게 벌써 몇 년도야, 뭐 2004년 막 되게 옛날 같은데 그때 WWE에 입성하게 되는데 랜디 오튼을 상대로 랜디의 뺨을 때리면서 데뷔했잖아요. 그 전에 OVW에서 훈련할 때 이때 펑크도 있었어요. 펑크가 코디 로즈를 OVW에서 받아주었죠. 더스티 로즈의 부탁이 있었어요. 더스티 로즈가 내 아들이 이번에 WWE 데뷔 준비하는데 펑크 너가 이제 좀 있으면 WWE 데뷔하기 전에 너가 선배니까 내 아들 좀 잘 봐줘, 이렇게 더스티 로즈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펑크가 OVW 시절이 겹칠 때 코디 로즈를 좀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펑크는 ECW를 거치고 코디 로즈는 바로 로우에서 랜디 오튼 아래서 컸죠. 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또 둘이 언급을 한번 했기 때문에 거진 멘토와 멘티거든요. 이게 괜히 벨트 이게 맞아가지고 없어 보이기 시작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 사실 둘이서 진지하게 하려면 할 말 많다. 근데 일부러 좀 1차전이라서 좀 몸풀이기로 하는 거다. 전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CM 펑크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디 대립은 랜디 때도 그렇고 펑크 때도 그렇고 해야 할 얘기는 안 하고 너무 겉핥기로 이상한 거 해서 계속 짜증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거시 얘기 죽어도 안 했죠. 레거시 얘기 깊게 하려면 끝도 없는데 레거시 얘기 끝까지 안 했고
원래는 랜디 오튼이 또 경기 끝나고 나서 배트샷 날리고 뒤풀이 했기 때문에 아마 랜디 오튼이 회복이 이렇게 더딜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야. 랜디 오튼의 공백이 이렇게 길 거라고는 랜디도 생각 안 했을 거야. 그래서 코디의 차기 대립 상대로서 분명히 떡밥을 남기고 떠났는데 랜디 오튼의 공백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CM 펑크를 또 긴급 수혈하고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펑크 얘기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 그니까 펑크하고도 할 얘기가 많고 또 AW 떡밥도 할 수 있고 스맥다운 때도 넌지시 한 적이 있는데 AW 떡밥도 분명히 할 얘기가 있는 두 명이고 또 오래전 얘기 OVW 얘기는 아예 안 했잖아요. 그 얘기를 레슬매니아 애프터매니아 로우에서만 한 번 했죠. 네 아빠가 너 잘 봐달라 해서 너 왔을 때가 기억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챔피언십 기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데 준비가 돼 있을 거야 라고 하고 그 떡밥을 이번에 시카고 로우에서 회수하면서 챔피언이 됐죠. 세미가 껴서 재밌을라 했는데 세미 제인이 해서 넘버원 컨텐더십을 어쨌든 져가지고 더더욱 억울해질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이제 랜디가 난입해서 야 레거시가 응으로 보여 그럼 재밌겠다. 그래서 랜디 오튼이 언제 복귀할지도 한번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랜디가 이제 좀 뒷동네 늙은이 역할 하다가 다시 도전자로 올라온 것도 되게 반가웠는데 그렇게 개도보하고 나서 뭐 어떤 움직임 없이 챔피언 못 해보고 한번 막 TKO의 압박을 받아서 막 팬 메가피 비벼가지고 막 이렇게 대충 하다가 빠지니까 너무 아쉬워요. 지금의 그 잔악한 바이퍼 피칠갑의 바이퍼를 드디어 봤는데 이게 TKO 묻어있으니까 좀 심통이 나고 랜디 오튼이 또 한번 돌아와서 좀 멋진 모습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잘 봐준 건 오턴이더라. 그것도 맞죠. 오턴이 정말 잘 알려줬죠. 여러 가지로. 오턴이 옛날에 이런 얘기 했어요. 코디 로즈한테. 너 백스테이지에서 시기 질투 많이 받을 거야. 왜냐면 에볼루션 때 내가 그랬거든. 하지만 신경 쓰지 마. 너 내가 제대로 키워줄게. 이렇게 제대로 키워줬고 같이 막 좋은 데도 많이 다니고 차 타고 막 스트릿 클럽 막 이런 데도 가고 막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알려줬어요. 호텔 가가지고 막 호텔 가서 막 소변기를 막 뽑아가지고 막 물바다로 만들고 슈퍼스타 되려면 이렇게 놀아야 돼 막 이렇게 랜디 오튼이 코디야 이거 봐라 이러고서 호텔에서 소변기 파이프를 뽑았습니다. 뭐 여러모로 좋은 거 나쁜 거 많이 알려준 랜디 오튼이라고 할 수 있겠고 CM 펑크는 그거보다 더 앞에 OVW 때 코디 로즈를 많이 알려줬다. 그래서 멘토와 멘티의 대결 언디스피드 WWE 챔피언십 썸머슬램 1회차 메인 이벤트를 꿰찰 수 있을지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거를 CM 펑크가 방어할 것 같다. 다음 경기입니다. WWE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펜타 대 체드 게이블. 카피라인은 고생 많았다 펜타 이렇게 정해봤고요. 펜타가 로어에서 도미닉에게서 획득하고 나서 153일째 보유 중이고 무려 10차 방어전이에요. 10차 방어전. 롱런하고 있는 챔피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월 9일에 이미 엘그란데로 도전한 적이 있는 체드 게이블이 이번에는 체드 게이블 본캐로 재도전합니다. 재도전.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두 개의 기믹으로 한 번의 챔피언 레인에게 두 번 도전하는 거. 이거 좀 재밌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체드 게이블이 루차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멕시코로 잠입하잖아. 그래서 요게 또 펜타에게 지고 나서 시작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펜타로 인해서 흑화한 루차의 비밀을 알려고 변신했는데 깨달음을 얻고 각성한 게이블이 사과 투어를 완료했고 루차들한테 다 사과했죠. 루차들 괴롭혀서 미안해 이렇게 다 사과 투어도 완료하고 완전하게 개도했기 때문에 이제 컨텐더십마저 승리했기 때문에 펜타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게이블은 무조건 200% 승리할 것 같아요. 저는 게이블이 승리해서 또 고양 버프 얼마 전에 5성 초과한 버프까지 받아가지고 게이블이 200% 승리할 것 같다. 펜타 본인도 153일 동안 10차 방어전을 치른 만큼 본인도 어쨌든 챔피언을 잃어야 2타임도 해보고 3타임도 해보고 아니면 뭐 다른 벨트도 한 번씩 뭐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어쨌든 이 인컴 벨트를 잃어야지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펜타도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이 벨트를 오늘 이 썸머슬램에서 무조건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블이 200% 승리할 것 같고요. 뉴스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게이블 짝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 미네소타 스포츠팀의 전통적인 응원 방식 이 박수치는 이 리듬이 미네소타 스포츠팀에서 따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게이블 테마 구리다 하잖아. 근데 게이블 대관식이 이루어지면서 이 전통의 지역의 응원 방식으로 노래가 나온다? 그러면 이 미네소타 관중들이 이 게이블의 테마를 완성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랜디 오튼의 음악도 거의 막 15년 넘게 된 음악인데 떼창 한 번도 안 하다가 유럽 투어 때 유럽의 이제 팬들이 떼창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미국인들이 따라서 떼창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게이블의 음악이 미네소타에서 완성이 되면 관중들이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여주면 그 뒤에 게이블이 계속해서 투어 돌 때 다른 지역 애들도 이제 배울 수 있다.
전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이블의 음악이 구려질지언정 이번 썸머슬램에서는 엄청나게 좋게 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게이블이 이번에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자리에 오르고 엄청난 등장음악 엔딩 장면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좋은 노래는 키윌슨이지, 그것도 맞죠. 이겼는데 안 따라하면 그럴 일은 없어요. 저는 좀 요게 좀 이번 썸머슬램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고 나서 박수 굉장히 잘 쳐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본인 지역의 응원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이 미네소타를 위해 만들어진 음악이라니까. 그래서 무조건 게이블 고향에서 개도할 것이다. 게이블 이번에 하이 미들급으로 반드시 개도버 시킬 듯. 맞죠. 게이블 테마공 적응했다, 박수만 잘 쳐줘. 그러니까 박수를 이번에 엄청 잘 칠 거라니까. 미네소타가 원래 응원하는 방식이라니까.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번 썸머슬램 게이블의 대관식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다음 경기 데나우젠 대 도미닉 미스테리오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카피라인을 저주는 무적이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승자는 이제 데나우젠이 저지먼트 데이 멤버로부터 훔친 10만 달러를 확보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달러 빵이라고 보면 되겠죠. 약 1억 원 좀 될 텐데 이제 10만 달러 빵 둘 간의 사상천 맞대결입니다. 데나우젠은 지금 WWE 전적이 5승 0패 무적이에요. 이게 또 하우스쇼도 모든 경기를 다 이겼지만 하우스쇼는 전적에 치지 않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데나우젠은 지금 WWE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5승 0패. NBA 파이널 닉스의 패배에 돈을 걸기 위해서 데나우젠에게 저주를 사주했는데 되려 이제 이 닉스의 저주를 풀어줘서 닉스가 53년 만에 우승했네요. 예, 뉴욕 닉스가 우승하게 되었고, 그래서 토토의 돈을 잃은 저지먼트 데이가 화가 많이 났죠. 돈을 내놓으라고 제이드 맥도나가 덤볐는데 이미 제이드 맥도나는 세러데이 나이메 이벤트에서 패배했고요. 그래서 이제 리더가 직접 나서죠. 네, 도미닉이 직접 나서서 경기를 하게 될 텐데 메가 챔피언이고 뭐고 데나우젠을 멈출 수 있는 건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나우젠이 아마 6승 0패 WWE의 무패 기록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6승 0패가 되지 않을까, 전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도미닉은 트리플 A에서 오모스랑 뭉쳤던데 전 좋게 봅니다. 도미닉이 이제 아메리카노를 배신하고 새로운 그룹을 또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트리플 A에서 정말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뭐 트리플 A하고 로우에서의 도미닉은 다른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굉장히 멋있는 도미닉의 모습 트리플 A에서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찌질한 모습 썸머슬램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억가당하고 패배하겠죠 아마. 데나우젠 당분간 안 질 것 같습니다. 티셔츠 많이 팔면 안 져요 원래. 다음 경기입니다. WWE 챔피언십 넘버원 컨텐더 매치 핀벨러 대 세미제인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카피라인은 진정성 있는 징징거림 이렇게 잡아봤고요. 이제 승자는 CM펑크 대 코디로즈의 경기 승자와 다음 타이틀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넘버원 컨텐더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문제는 핀벨러가 세미제인을 상대로 진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네, 핀벨러가 3대0 세미제인을 방송 경기 압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스맥다운에서 원래는 4웨이로 이 코디로즈 CM펑크 경기 승자의 넘버 컨텐더를 선정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벨러가 로이스 키스, 데미안 프리스트, 트리 윌리엄스를 이기고 승리를 했죠. 그랬는데 이제 세미제인이 백스테이지에서 코디 펑크는 맨날 기회 받는데 나는 왜 기회가 없냐 징징거리게 되면서 애덤 피어스가 결국에는 최종전 기회를 줄 테니까 그만 징징거려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진정성 있는 징징거림으로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메인 이벤트를 승리한 핀벨러가 한 번 더 경기를 이겨야지만이 넘버원 컨텐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세미가 이제 공로상을 받았잖아요 사우디에서. 그래서 9일 천하를 누렸기 때문에 지금 연승 중인 핀벨러가 이기지 않을까? 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핀벨러가 지금 스맥다운에서 3연승 중이거든요. 이 연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또 이 연승을 이어나가서 세미제인을 이긴다 한들 챔피언이 되기엔 또 시기상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CM펑크하고 코디로즈가 시리즈를 이어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CM펑크가 이번에 코디로즈 상대로 방어를 할 것 같은데 방어를 한다면 다른 상대를 여러 번 또 이기다가 몇 개월 있다가 코디로즈를 또 만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레슬매니아까지 가지 않을까. 좀 3부작이 레슬매니아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핀벨러가 세미제인을 썸머슬램에서 꺾고 아마도 CM펑크에게 한 번 더 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벨러가
줄리아가 위클리나 뭐 세나메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평범한 페이퍼뷰에서 소비되지 않을까, 여기서 소비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로펑코시에 대한 불만을 회사에서도 인지하던데 다들 알고 있죠. 유리천장이 너무 높다, 그 4명이서 돌려먹고 있다,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뭐 핀벨러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세미제인이 이겨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신은 못하겠어요, 핀벨러가 이길 거라고. 근데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대로 세미제인이 져야 더더욱 징징거릴 수 있고 캐릭터가 살아나기 때문에 세미제인이 지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세미제인이 챔피언일 때 자니 갈가노가 유일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야 라고 계속 어필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위클리에서 한번 그 9일 안에 한번 갈가노한테 방어전 기회를 줬으면 어땠을까, 갈가노한테 도전 기회를 줬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갈가노가 펄떡 일어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갈가노 대체 언제까지 누웠으면 중년할 거야, 그죠? 제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갈가노 워라벨이 개꿀임, 2초 출연하고 출연료 받아감. 그니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죠? 너무 오래 누워있어요 지금. 갈가노의 팬으로서 마음이 또 아픕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잠정 WWE 위민스 챔피언십이 되겠는데요. 티파니 스트래턴 대 제이드 카길 대 샬럿 플레어 대 첼시 그린 대 마지막 한 자리는 래쉬 레전드 줄리아 경기의 승자가 마지막 한 자리를 꿰차게 되겠습니다. 약간 머리 스타일이 지금 이 실루엣이 줄리아 같은데? 그래서 보관함 선발전, 이렇게 카피라인을 잡아봤어요. 보관함 선발전. 승자는 리아가 올 때까지 챔피언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잠정 챔피언, 이게 WWE 메인 로스터에는 전례가 없어요. 메인 로스터에는 잠정 챔피언을 뽑아본 적이 이 긴 WWE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CM 펑크가 2011년 머니 인 더 뱅크 먹고 잠깐 도망갔을 때, 그때 약간 잠정 챔피언은 아니지만 그 본인들은 진짜 챔피언을 뽑는다고 뽑았지만 펑크가 이제 내가 진짜 챔피언인데? 이런 식으로 한 게 그나마 좀 잠정 챔피언의 느낌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걸 제외하고는 긴 WWE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잠정 챔피언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이 뭐냐면 NXT 옛날에 코로나 시대 때 이 JD 맥도나가 크루즈웨이 챔피언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넘어왔어요. 그래서 크루저웨이 챔피언을 잠정 챔피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잠정 챔피언 된 게 산토스 에스코바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제이드 맥도나가 미국 땅에 넘어와갖고 스탠드 앤 딜리버였나? 언젠지 모르겠는데 스탠드 앤 딜리버 같아요. 어쨌든 간에 NXT 페이퍼뷰 경기로 이 잠정 챔피언 산토스 에스코바르 대 원래 챔피언 제이드 맥도나가 진짜 크루저웨이 챔피언을 가리는 레더 매치 했어요. 근데 그 레더 매치를 산토스 에스코바르가 이겨서 잠정 챔피언이 찐 챔피언이 된 전례가 있긴 합니다. 그게 유일한 WWE 역사의 유일한 잠정 챔피언 역사예요. 그게 유일한 잠정 챔피언이고, 이번에 메인 로스터에서 사상 최초로 잠정 챔피언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아가 올 때까지 챔피언인 척 하다가 리아가 오면은 진짜 챔피언을 가리는 경기를 하겠죠. 뭐 누가 되든 간에 리아 리플리를 이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그래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박탈 대신에 잠정 챔피언을 선발한 거야. 유럽 투어 직전에 다리를 부상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싱글 경기를 통해서 승리한 선수들이 레더 매치에 상대로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샬럿 플레어, 제이드 카길, 티파니 스트래튼, 첼시 그린이 올라와 있고, 마지막 한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래쉬 레전드, 줄리아 경기의 승자가 마지막 자리를 꿰차게 되겠죠. 저는 여기에 개인적으로 파격적으로 줄리아를 좀 보고 있어요. 줄리아가 레더 매치 이기지 않을까? 전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줄리아는 키아나 제임스하고 서열 정리를 한 뒤로 스토리라인에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자리를 꿰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전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 첼시를 봅니다. 첼시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첼시를 역배로 보고 있는데, 첼시를 왜 역배로 보고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리아가 올 때까지 챔피언인 척 기분을 낼 수 있는데, 리아가 왔을 때 3분 짜장이잖아요, 사실상. 돌아오자마자 그냥 박치기 뻑 한 다음에 리타이드 딱 하면 첼시 그린 바로 그냥 끝나잖아. 그 정도의 위상이기 때문에 첼시 그린이 이렇게 잠정 챔피언으로 궤도보하는 거는 첼시 그린의 팬으로서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보세요. 여기 보면은 샬럿 플레어, 이 나이아 잭스를 억가하면서 올라왔죠. 그리고 제이드 카게도 나이아 잭스를 억가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 두 명은 나이아 잭스로 인해서 떨어질 거야. 이 두 명은 절대 우승할 수가 없는 구조야 지금, 그쵸? 이 두 명은 아웃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US 챔피언, 맞죠? US 챔피언인데 US 챔피언인 채로 더블 챔피언을 줄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남은 게 첼시잖아요. 저는 첼시가 이 잠정 챔피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재밌게 드디어 내가 여성 챔피언 됐어요 막 이렇게 기분 실컷 내다가 나중에 This is my brutality 막 이런 다음에 바로 그냥 뻑 이렇게 지는 것도 첼시답다고는 생각하고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보다는 줄리아를 한번 올려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줄리아가 됐든 래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경기의 승자가 좀 잠정 챔피언이 된 다음에 좀 리아 리플리하고 경기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 경기를 통해서 이제 패배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리아 리플리가 또 한번 다시 원래 진정한 챔피언 자리에 올라서지 않을까? 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잠정 챔피언이 된 채로 리아 리플리랑 찐 챔피언십을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지겠죠. 그러면 리아가 좀 역반응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더더욱 첼시가 못 이길 것 같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좀 줄리아가 잠정 챔피언, 그리고 나서 리아 리플리하고 찐 챔피언십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 줄리아하고 리아 리플리의 경기가 예전에 한번 있었는데 굉장히 호평받았거든요. 이날을 위해서 좀 빌드업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주인공이기 때문에 줄리아를 좀 마지막으로 선발전에 내세우는 게 아닌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발전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이아가 샬럿이랑 카길 방해하고 래쉬를 도와줘서 우승. 그니까요. 그러니까 뭐 래쉬가 이길 수도 있겠죠. 래쉬가 이기든 줄리아가 이기든 저는 이날 경기의 승자가 레더 매치를 좀 우승할 거라고 봐요. 네. 또 래쉬 레전드 역시 지금 이 레더 매치에 비구먼이 없잖아요. 물론 제이드 카길 같은 파워스는 있는데 비구먼이 없는데 레더 매치가 또 비구먼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래쉬가 이겨도 놀랍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줄리아 래쉬 레전드 경기의 승자가 사다리 경기도 이길 것 같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잠정 챔피언이라 기록에 안 남을 것 같은데 기록 남음 안 남음 잠정 챔피언으로서 기록에 남아요. 그러니까 AW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남아요. 인터림 챔피언으로 기록에 남거든요. 그래서 시라카와 미나도 잠정 챔피언으로서 챔피언의 역사에 잠정 챔피언으로 이름이 남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WWE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메인 로스터에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록이 남을지 안 남을지 WWE 방식은 아직 모르죠. 아예 역사가 없으니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WWE US 챔피언십 트리 윌리엄스 대 베론 코빈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카피라인은 돌아온 외로운 늑대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레슬매니아에서 세미 상대로 획득하고 나서 105일째 보유하고 있고 3차 방어전 치르게 되는 트리 윌리엄스가 되겠는데요. 이제 베론 코빈은 24년도 8월 30일 스맥다운 이후에 첫 경기예요. 첫 경기. 그러니까 거의 2년 만에 WWE에서 컴백 경기 하게 되는 베론 코빈이 되겠고, 트리 윌리엄스가 또 멜로하고 방어전을 치르고 있던 와중에 베론 코빈이 습격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스맥다운의 메인 이벤트 종료 후에 또 한 번 습격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방 경기, 스맥다운의 모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방송이 종료됐는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베론 코빈이 또 한 번 습격을 하게 되면서 열받은 트릭이 대머리 한판 붙자 이렇게 선언했어요. 실제로 대머리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베론 코빈이 무려 썸머슬램에서 WWE 리턴 매치를 치르게 되겠는데 US 챔피언십입니다. US 챔피언십. 근데 이제 트리 윌리엄스가 두 번의 노 콘테스트를 빼면은 싱글 경기가 11연승이에요. 스맥다운으로 이적하고 나서 싱글 경기를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트릭을 싱글로 막을 수가 없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릭이 이기지 않을까. 이 트릭의 연승을 끊기에는 베론 코빈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성공한 부자 코빈으로 돌아와라. 부자빈으로. 일단은 베론 코빈이 자신이 이 기믹을 되게 하고 싶었대. 원래도 NXT로 샌드다운 되고 나서 브론 브레이커랑 진지충 기믹으로 해갖고 막 배를 불태운 남자, 이렇게 돌아갈 길이 없는 남자, 절치부심의 해적 기믹, 이런 기믹으로 이제 메인 로스터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바로 방출당했잖아. 그러고 나서 메이저리그 레슬링에서 또다시 진지충으로 변했어요. 그 진지충으로 WWE 리턴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캐릭터가 아닐까. 재밌는 점은 옛날에 WWE에 방출됐다가 NXT용으로 리턴된 라이노가 있었어요. 그 라이노가 개인 교습을 시켜주는 베테랑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베론 코빈의 상대도 했다가 베론 코빈의 파트너도 했다가 막 이랬던 게 라이노예요. 근데 이 베론 코빈이 이제는 WWE 방출됐다가 스맥다운으로 돌아와서 베테랑으로서 트리 윌리엄스하고 경기하는 예전의 라이노 역할을 베론 코빈이 하고 있다. 10수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본인이 베테랑으로서 트릭을 많이 알려줄 것 같아요. 경기를 통해서. 근데 그런다 한들 라이노도 역시 베론 코빈에게 졌듯이 베론 코빈도 역시 트릭에게 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썸머슬램에서 움짤 2개 정립하면 성공인 딥식스 막 개맛있게 한번 말아준 다음에 엔드 오브 데이스 딱 꽂았는데 2에서 딱 일어나는 트리 윌리엄스, 결국에 기술적인 트릭샷을 장렬하면서 이기겠죠. 100%입니다. 100%.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마지막이죠. 월드 헤비 챔피언십 로만 레인즈 대 세스 롤린스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 경기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죠. 2일차의 메인 이벤트로 홍보되고 있는데 우주 레벨의 로만 이렇게 카피라인을 정해봤어요. 우주 레벨의 로만. 지금 거의 간모드예요. 간모드. 이제 14년도에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16년도에 머니 인 더 뱅크, 22년도에 로얄 럼블 모두 다 세스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PLE 경기, 페이퍼뷰 경기를 세스가 다 이긴 거야. 로만은 한 번도 세스를 상대로 대형 이벤트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위클리 쇼에서는 로만이 로우나 스맥다운에서 세스를 상대로 4승 2패로 위클리 쇼 전적을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위클리 쇼 누가 알아줘, 그죠? 큰 무대에서 해야지. 큰 무대에서 이겨야죠. 큰 무대에서. 심지어 이 3웨이 레슬매니아 캐싱인까지 치면은 세스가 레슬매니아까지 이긴 거잖아. 또 얼마 전에 또 레슬매니아 3웨이에서 또 세스가 또 이겼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CM 펑크, 로만 레인즈, 세스 롤린스, 폴 헤이먼십 이것도 세스가 이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PLE에서 로만은 세스를 상대로 이긴 적이 없어. 이제 로만 레인즈는 레슬매니아에서 벨트를 획득하고 나서 105일째 3차 방어전입니다. 3차 방어전. 제이콥 파투를 2번이나 잡았죠. 2번을 잡아서 2번의 방어전을 모두 제이콥 파투를 상대로 했습니다. 제이콥 파투를 잡아 본인 밑에 두게 된 족장, 본인 밑에 있던 브론을 잡고 올라온 세스, 둘 다 본인들의 부하를 냠냠쩝쩝 했다. 또 저번 클래식 이탈리였나요? 이 세스 대 브론 브레이커 경기가? 제가 그때 프리뷰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스 대 브론 브레이커 경기의 승자가 도전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딱 제 말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세스가 별다른 떡밥은 없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싱글 경기 이긴 게 세스의 도전자로서의 그 권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도전자로서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이 한마디가 굉장히 결정적이었습니다. 너와 나 못 이기잖아. 그래서 로만도 여기에 공감했어요. 로만은 이제 마지막 숙제거든요. 이게 PLE에서 세스를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PLE에서 세스를 이겨보는 게 로만도 나는 그게 필요하다 라고 언급했어요. 나도 너를 PLE에서 이기는 게 필요해. 그래서 너의 도전을 받아주겠어. 그래서 로만도 마지막 과업이 세스를 PLE에서 이겨보기입니다. 세스도 2위 컴플렉스가 있어요. 2위 컴플렉스. 실제로 K페이브 바깥에서도 자신은 로만 레인즈 다음인 걸 알고 있다라고 바깥에서 인터뷰한 적도 있을 만큼, 근데 그걸 또 K페이브 안에서 마이크웍에서 자신은 2위다 라는 코멘트를 또 한 적이 있어요. 로우에서 얼마 전에. 또 얼리얼에서 또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스는 이 2위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만도 세스를 PLE에서 이기는 게 반드시 챔피언으로서 해야 되는 숙제고, 세스도 2위 컴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고 버전의 우주 레벨의 로만을 이기는 게 세스도 마지막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쉴드의 절교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둘 다 굉장히 간절한 진짜 우주 챔피언을 가리는 경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스는 좀 바깥에 나가서 손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로만이 이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솔직히 전년도 농사 망친 거 세스 맞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세스가 또 한 번 챔피언 먹는다? 저는 좀 심통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스가 이기면. 그래서 세스는 좀 이 경기를 통해서 로만을 띄워줘야 되지 않을까. 세스는 반성문을 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경기를 패배하는 게, 이 경기를 지는 게 로만 띄워주는 게 세스가 전년도 농사를 말아먹은 거에 대한 반성문이 되지 않을까, 전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궤도버 됐거든요. 지금 CM 펑크하고 우주 명경기 치르고 나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챔피언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한 번도 PLE에서 못 이겨본 세스를 상대로 이기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로만 레인즈의 승리를 150%로 보고 있어요. 세스는 이겨도 1등이 못됨. 그니까요. 로만은 1등의 위치가 확고해지잖아요. 로만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탈장 레인스 대 데스 롤린스. 얘네 이렇게 엄청 거창하게 포장하고 있는데 이번 대립이 개노잼임. 로만이 안 나와서 노잼인 건지 그냥 대립이 노잼인 건지 모르겠음. 난 로만도 별로. 로만이 할리우드 간다고 몇 번을 외치던데, 저는 어쨌든 간에 다 차치하고 나서 일단 로만 레인즈의 지금의 모멘텀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여지껏 로만 레인즈의 모든 챔피언 레인을 포함해서 지금의 로만 레인즈가 가장 강력한 로만 레인즈라고 생각하고, 가장 많은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로만 레인즈라고 생각하고, 지금 선역도 악역도 아닌 이 가장 그냥 우주 레벨에 있는 족장의 로우를 통치하고 있는 이 배드에스적인 면모가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지금의 로만의 모멘텀을 멈출 수 없다. 세스는 그냥 재물이다. 로만 레인즈의 마지막 숙제를 완성해주는 재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만 레인즈가 150%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벨트 시절이 그래도 낫지 않나. 그때는 근대 레슬링의 기록을 갱신하는 거로 인해서 결국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기폭제가 되는 그 모멘텀이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로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챔피언이 되어버렸잖아. 역반응이 아예 없잖아요. 그때는 역반응이 있었는데. 그래서 로만 레인즈가 이번에 정말 제대로 궤도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오면 항상 잘하긴 함. 이것도 더락 따라가네. 로만 레인즈가 나올 때마다 잘하긴 하죠. 네.
썸머슬램 대진표 보면 급조된 게 많아서 예전 느낌으로 하루만 치러도 될 느낌이긴 하나. 저는 양일 좀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양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뭐 실제로 경기 매치업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썸머슬램 2026 전 매치업 만족해요. 저는 세스 로만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로만 레인즈가 무조건 이길 것 같고, 이 코디 펑크도 기대될 수밖에 없고, 요즘에 코디 펑크가 또 경기가 품이 좋잖아요. 이오스카이도 챔피언 되는 거 보고 싶고, 레드 매치도 도파민 파티니까 재밌을 것 같고, 게이블 게도버도 보고 싶고, 페론코빈도 컴백 경기고, 뭐 이것도 당연히 헤르너스의 매치고, 뭐 브룩이 은퇴할 수도 있고, 뭐 오바페미 브록 레스너 3차전이니까 기대가 되고, 핀벨러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우리 방 밈이잖아요. 핀 10특계. 예, 핀 11특계 지금 진행 중인데 핀벨러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되고, 니가디스도 이번에 오랜만에 복귀해서 3년 만에 경기하는 건데 WWE 첫 경기고 기대가 되고, 데나오젠도 개그스팟 보여줄 것 같고, 그나마 이 6인이 좀 기대가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성 6인도 기대 안 되고, 이 6인 태그 빼고는 전 다 기대됩니다. 솔직히 저는 뭐 WWE 띄워주기 해설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 썸머슬램 매치업이 좋아요. 개 좋아요. 저는 이번에 진짜 좋아 보입니다. 전년도 1회차 봐봐요. 전년도 1회차 태그팀 매치했죠. 로만 레인즈 태그팀 매치했고, 위멘스 태그팀 매치 아무도 기대 안 하는 거, 위멘 태그 매치가 제일 구려요. PLE 경기 중에. 근데 꼭 1회차에 위멘 태그팀 매치 꼭 넣어요. 그죠? 세미제인 대 캐리온 크로스 이것도 별로였죠. 경기 1.5점. 티파니 대 카겔 이것도 별로였죠. 2점. 젤리롤 랜디 오튼 막 이딴 거 여기다 넣고 연예인 경기. 군터 CM펑크 그나마 이거 제가 해서 좀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거진 뭐 이 경기 빼고 군터 CM펑크 말고는 할 게 없는 1회차였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1회차가 이렇게 쓰레기였기 때문에 저는 올해 썸머슬램 대진을 굉장히 만족합니다. 진심으로 이번 썸머슬램 대진 정말 좋아요. 1회차 안 망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번 썸머슬램 좋을 것 같습니다. 조경호 썸스 1회차는 스맥 2회차다. 아니야 이번엔 재밌을 거야. 전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썸머슬램을 보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오전 7시에 치러지게 되겠고요. 저는 1회차를 해설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 훑어보면은 CM펑크가 WWE 챔피언십 이길 것 같고요. 월드 헤비 챔피언십 로만 레인즈가 이길 것 같고요. 또 US 챔피언십 트리 윌리엄스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은 체드 게이블이 이길 것 같고요. 헬레나셀은 오바페미가 이길 것 같습니다. 위men스 챔피언십은 이오스카이가 이길 것 같고요. 이 인터림 잠정 챔피언 결정전은 레더 매치죠? 이거는 저는 줄리아 혹은 래쉬 레전드 이길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선발전의 승자가 이 레더 매치도 이길 거다. 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인 태그팀 매치 벨라 트윈스 페이지가 이길 것 같고요. 그리고 우소주 제이콥 파투 대 LA 나이트 루이스 키스 솔로시코아는 우소주 제이콥 파투 블러드 라인이 이겨서 솔로시코에게 실현을 줄 것 같아요. WWE 챔피언십 넘버원 컨텐더 매치는 핀벨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싱글 매치 도미닉이 져서 데나우젠의 연승이 이어질 것 같아요. 데나우젠 6승 0패 될 것 같고, 니가디스 대 군터, 당연히 군터가 이겨서 니가디스가 선수 커리어를 명예로운 썸머슬램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월요일 오전 7시에 진행되고, 일요일 오전 7시에는 제가 현장에서 넷플릭스 중계를 하고 바로 숲에서 강한빈 캐스트하고 리뷰를 하지 않을까. 일요일 1회차 끝나고 넷플릭스 중계 끝나면 바로 숲을 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 가질 것 같고요. 월요일은 여러분 제가 치즈직 수업, 유튜브 지금처럼 입중계를 할 건데 같은 플랫폼으로. 근데 유튜브는 딜레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유튜브로 보지 마시고 월요일은 수비나 치즈직으로 오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월요일은 입중계 할 거고요. 입중계 끝나고 나서 또 후토크 리뷰해보는 시간 가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원 많이 부탁드려요. 모든 후원의 60%는 저희 와이프에게 가고 있고 40%는 저희 편집자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자님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자님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